족소양의 문제로 짐작이 돼서 최종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복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족소양 담과 관련된 진단점은 첫째, 복모열. 족소양 담과 관계된 복모열은 대체로 7, 8, 9, 10 늑골 첨단에 있어요. 7, 8, 9, 10 늑골, 특별히 7, 8, 9 늑골 끝을 눌러보면 거기가 아파요. 그러면 족소양 담에 복모열 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아프든지 경결이 잡히든지 강한 저항감이 있으면 족소양 담의 문제로 보는 거고요. 어깨에 담 견정혈이 있어요. 우물정자 정을 쓰는 견정혈이 있어요. 어깨 위에 있는 견정혈, 여기가 아프면 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연습할 때는 우리가 안마하기 위해서 환자를 옆으로 눕히잖아요. 환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팔을 열중샷으로 돌려요. 주관절을 구부려서 열중샷 자세로 하면 담 견정이 잘 잡혀요. 그 자리를 눌러서 아프든지 그러면 견정 압통. 그 자리가 엄청 커요. 어떤 사람은 달걀만하게, 어떤 사람은 주먹만하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담 견정 경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쪽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만져보면 안 좋은 쪽 담 견정은 엄청 크게 잡혀요. 크게 뭉쳐 있어요. 그러면 담의 문제로 보는 거고요. 또 하나, 10흉추 높이 옆으로 1초 높은에 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8, 9, 10, 11, 12흉추 높이를 간, 담, 비 위의 문제로 봐요. 그렇지만 10흉추 높이가 담유죠. 앞으로 가서는 10 늑골 끝에 쓸개가 문제가 있으면 몽글몽글뭐가 잡히기도 하고 상당히 아프기도 해요. 담석증으로 수술하기 전에 보니까 담석증으로 수술할 단계로 가기 전에 10늑골 첨단을 보니까 경결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몽글몽글. 그리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아픈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쓸개 드러내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10늑골 첨단도 족소양 담의 중요한 반응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락 진단점이 어깨 견정도 있지만 양릉천이 아프면 이것도 담의 진단점으로 활용합니다.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풍시혈이 아파도 환도혈이 아파도 담을 의심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족소양 담의 문제로 짐작이 돼서 지금 설명드린 진단점을 눌러봤더니 반응이 뚜렷해요. 그러면 병인 장부는 담, 병인 경락은 족소양 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면 족서양 담에 소속된 5개의 오행열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족서양 담에 소속된 5개의 경혈은 뭐냐면 규음, 협계, 이묵, 양보, 양릉천이에요. 그러면 규음은 정금혈이죠. 상향혈하고 짝을 지어서 쓰게 되는데 정금혈인 규음은 수양명 대장경의 생리를 갖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양명 대장의 생리는 뭐냐면 폐주 피모 하듯이 대장도 피모를 주관해요. 피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피모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뭐라고 하냐면 감각이 둔해요. 4살 같지 않아요. 또는 피부가 쿡쿡 쑤셔요. 또는 피부가 찌릿찌릿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금혈은 외감 사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피부이기 때문에 외감 사기가 피부에 멈춰 있을 때 쓰기도 하고요. 저릿저릿 비증이 있을 때 쓰기도 하고요. 감각, 피부 감각에 문제가 있을 때 쓰기도 해요. 그 다음 협계혈은 오행으로는 수혈이잖아요. 오수혈로는 형혈이에요. 협계혈은 족태양 방광의 생리를 갖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족태양 방광의 생리는 진액을 저장하잖아요. 그 방광에 저장된 진액은 자음 강화의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을 좀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열에 의해서 손상된 진액을 보충해주는 음을 넣어주는 자음의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관절이 뻑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안 쥐어져요. 손목, 발목을 삐었는데 대충 낫긴 나았는데 아직도 좀 뻑뻑해요. 이렇게 관절과 관계된 윤활유가 부족한 것 같은 뻑뻑하다고 하는 표현이 환자들이 가져오는 표현이에요. 그때 쓰는 혈이 자음 강화에 작용이 있는 수혈을 쓰는 거예요. 협계혈은 오행으로 수혈이에요. 그 다음에 이묵은 족상 담의 대표혈이지만 다른 장부나 경락에 경근에 문제가 있거나 장부 본체의 연동운동에 문제가 있으면 이묵혈을 갖다 써요. 위에 연동운동이 잘 안되면 음식에 체하죠. 소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되면 어혈이 쌓이죠. 대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되면 대변이 쌓이죠. 방광의 연동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횟수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갖다 쓰는 혈이 이묵 조합이에요. 그런데 족서양 담의 대표혈인 이묵은 족서양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도 많이 써요. 왜 쓰느냐면 접경 관계에 있는 수서양 삼추경에
중저와 짝을 이루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양보혈. 양보혈은 화혈이에요. 그래서 족소양 담과 연관된 한열 편차가 있을 때 화혈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양릉천. 양릉천은 모든 합토혈이 육부에서는 족삼녀와 짝을 이루어서 쓰는데 양릉천의 경우만은 족삼녀와 짝을 이루어서 거의 쓰지를 않아요. 이게 삼오행침과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육부에서 담을 뺀 나머지 장부는 다 음식물이 통과를 해요. 그런데 기양지부인 담은 육부에 속하지만 음식물이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경명 위경의 생리 기능, 진액을 흡수하고 수습을 배출하는 이 작용을 갖다 쓰지 않아요. 단독으로 써요. 어떤 때 근회열의 작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육이 뭉쳤으면 양릉천 사, 근육이 힘이 없이 늘어졌으면 양릉천 보, 이런 용도로 쓰여지게 되고요.